자,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이른바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가시죠. 양손에 짐을 든 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치소를 나섭니다. 5개월여 만에 보석 석방입니다. 희생자 159명을 기리기 위해 18일 동안 총 159km, 매일 시청에서 여의도 국회 앞까지 8.8km를 걷는 강행군입니다. 출발할 때마다 저희 아이한테 아빠 오늘 또 잘 걷고 올게. 네가 사준 운동화 신고 한번 열심히 걸어볼게. 뭐 그렇게 마음속 다짐하고 나오고. 6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뚜렷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푸른 하늘도 초록나무도 반짝 핀 꽃도 장식품 같아. 참사의 원인도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순간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여전히 참사 한가운데 있습니다. 특별법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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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면 일주기 안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약속도 적어도 올해 안에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유언해집니다. 이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한번 읽어보시라고 꼭 읽어보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앞에다 꼭 함께한다는 의미로 붙여주세요. 예. 꼭 의원님 참석하셔서 꼭 찬성표 꼭 좀 6월 30일 부탁드릴게요. 너의 웃음이 너의 체온이. 자, 우선 민성기 논설위원, 이 유족들이 지금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표결에 응해달라 의원들한테 강력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유가족들은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고 또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특별법이 아무리 늦어도 연내에는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의 협상에 큰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차원에서 소위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민주당이 그를 받아들여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시도하면 사실은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대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이게 지난번에 특별법을 이제 발의를 할 때 제 기억으로도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 발의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183분의 그건 민주당 의원만 한 게 아니죠. 야 4당인가요? 모든 정의당, 진보당 모든 당들이 다 기본소득당까지 의원들이 모두 서명을 해서 발의를 한 겁니다. 이 특별법은 독립적인 어떤 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 추모재단 설립이랄지 이런 얘기들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저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태원 참사에 뭐 밝혀진 부분도 있겠죠.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많은 부분들이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속 시원하게 드러난 부분들이 없다고 봅니다. 왜 당연히 이제 코로나 완화되면서 제재 조치가 완화되면서 많은 인파가 몰릴 걸 알았는데 왜 지난해 10월 29일에는 경찰이 가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 많지 않습니까? 당시 왜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을 없고 마약 단속하는 형사들만 이렇게 많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밝혀진 게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왜 유족들은 당시에 희생된 가족을 찾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뛰어다녀야 됐고 제대로 된 조치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을 잃은 유족이 밝혀달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떤 무리가 따르겠습니까?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우리 국민이 억울하고 그런 유족이 있으면 거기에 호응하는 게 저는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아니 본인들 여당 빼고는 모든 정당, 제 정당 모두가 이 법안을 발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 집단, 정당의 역할이지 일단 배제를 시켜놓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결국은 유족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거리를 행진하게까지 만들어 놓는 거는 좀 너무 좀 비정하고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만희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얘기를 먼저 듣고 김정희 위원장의 반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그 법안의 명칭 중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부분들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재난의 정쟁화를 위해서 몰두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수사를 무한정으로 반복해왔던 세월호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재난을 당리당략에만 악용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려는 민주당, 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얘기는 이제 재난의 정쟁화를 위해서 몰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뭐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을 뭐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처가 아닙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더한 고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유가족들이 어떤 주장을 하시는 것들은 뭐 일부 무리한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언론도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도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고 냉정하게 보죠. 냉정하다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서 이 어떤 사람이 너무 감정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저희 토론을 하면서 이제 그 화면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그냥 뉴스 토론 시간에 뉴스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배경음악을 쫙 깔면서 거기다가 뭐 표류적인 제목이 뭐냐면 표류적인 특별법, 간절함으로 쓴 손편지, 유가족 호소 이번엔 통할까 이런 문구들을 쭉 쓰신 거는 좀 너무 객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나쁜 것이다라는 식의 그런 선입견을 시청자 여러분께 굉장히 줄 수 있는 그런 편집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감이에요. 네. 그거는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제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특별법에 대해서 누가 아까 저는 뭐 진상규명이라는 것들이 상당 부분 수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뭐 청문회에서는 사실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에서 나온 것 외에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어요. 그렇긴 한데 이 특별법이라는 것이 과거에 여러 차례 특별법들이 그랬듯이 또다시 그냥 이것을 가지고 모였다가 서로 비난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산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걸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고 또 그 내용에 보면 이게 얼마나 보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이제 아까 이만희 의원이 주장한 거기 나온 것에 따르면 그 피해자의 범위와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일반적인 범위를 넘었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희생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현장에 있었던 긴급 구조 참여자, 현장의 체류자들, 이들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외의 혈족까지를 피해자로 지정을 하고 있다. 글쎄 이렇게까지 광범한 피해자라는 게 과연 그게 합리적인지 설득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 심지어는 고용, 교육, 복지에게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라라고 돼 있다면 이 법안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법안을 그냥 다 공개를 했을 때 일반 국민들 중에서 그거를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할 분들이 많을까요? 그거는 좀 의문이 갑니다. 네, 자 한민수 대변인. 네. 국민의힘 쪽 주장은 특조위가 특검 요구 등에 지나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반대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방금 김종혁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점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법안을 뭐 구체적으로 세세히 들여다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이른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가면요. 이게 3분의 2니까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국회에서 상당히 만들기 쉽지 않은 숫자죠. 그 얘기는 지금의 여당 빼고는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할 국회의원들은 이 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법안이 통과되는 게 아니고요. 상임위로 다시 갑니다. 이른바 행정안전위원회겠죠. 행안위가 직전까지 국민의힘 의원께서 이제 위원장을 했어요. 이 법안이 제출되고 지난 4월입니까? 발의가 된 다음에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만희 의원이나 뭐 어떤 내용을 실제로 보고 한 건지 좀 덧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런 식의 주장을 하시려면 법안 논의할 때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상임위 가고 또 법사위로 갈 겁니다. 그럼 법사위에서 또 최장 한 90일 정도 잡혔을 겁니다. 그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신데 또 논의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이런 다시는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특별법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근본적인 제도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도 대통령실도 정부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안과 얘기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외면하고 만나주지 않고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전 그거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되더라도 논의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시간 끌지 마시고 정말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십시오. 응해가지고 그 법안에 본인들 입장에 볼 때 정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적극 의견을 내세요. 그래서 또 여야 합의하고 의견 좁혀 나가고 하는 게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좀 지금까지 너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민석기 논술위원, 이태원 특별법이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려면 국회 의석수 180표 이상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 제가 알기로 18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 서명한 의원들이 모두 그 찬성표를 던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그 상정이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패스트트랙이 통과된다 해서 바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장으로 보면 240일 정도의 논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그 논의를 끝낼 수도 있죠. 그렇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상정 여부와 관계없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또 법안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숙려하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법안이기도 하지만 또 여야가 잘못 다루면 그 국민들의 반감이 심해지고 그리고 그 재난의 정치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 그 법안에 대해서 통과 여부를 차치하서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사안은 어느 일방이 수로 밀어붙여가지고 처리를 하면 오히려 후유증이 크게 남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좀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탄핵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어제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나요? 그건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입장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게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그 주무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이건 최소한의 조치 아니냐 이런 주장을 폈고요. 그리고 이 장관이 그 법에 정해진 그런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반박하는 이 장관 측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직무 수행을 제대로 다 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책임을 방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변론은 다 끝난 상태고 이제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은 거죠. 네. 그래서 180일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지키지 않아도 뭐 강행을 안 했다고 그래서 뭐 제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이게 장관 공백 상태가 너무 길어지면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일을 안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180일 내에 결론을 낸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180일 내면은 7월 말이나 8월 말에서 초인데요. 8월 초가 되면 소위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명수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 심판 절차를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집권 여당이 좀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도 비판했고 민주당도 비판했고 우리 모두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선관위의 그 채용 비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이 벌어진 시기에 선관위원장도 하지 않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대통령실도 비슷했고요. 공격을 했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본인 재임 기간에 벌어지지 않은 채용 비리였습니다만 저는 그 역시 그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건 관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따진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저는 그만둬도 벌써 그만뒀다 생각합니다. 근데 집권 여당이 지금까지도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정말 설득력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헌재가 결정을 할 건데요. 저는 이미 이상민 장관은 다시 돌아오신다고 해서 그 장관직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 여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진작에 사퇴하는 게 맞았었다.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이래 생각합니다. 네, 자 김종혁 위원장님, 이상민 장관 측의 입장은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중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 이런 거죠? 뭐 그건 아까 이제 민 의원이 그 양쪽의 얘기, 그 주장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뭐 그런 거는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 공방과 법률적 판단은 뭐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지만 또 서로 다른 거거든요.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분이 과연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장관이 져야 될 책임의 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로 한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저 사람 무조건 나가라 하면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알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대통령 그 장관이 져야 될 어떤 정치적 책임 아니라 법률적 책임은 어디까지 되는지. 근데 그 보나마나 이게 법률적 책임을 얘기하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른 정황적인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누구든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책임은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판결문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그냥 무조건 무슨 일만 생기면 너 물러가라 책임져라 이런 식의 그런 얘기들을 헌법재판소까지 이제 이렇게 탄핵까지 시키셨으니까 이번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 기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